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각 부서별 최고 연봉자의 연봉을 일단 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셀렉트해서 from EMP 그러면 여기다 2를 좀 붙이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현재 홍길동, 홍길수, 인격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 이제 부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부서별로 최고 연봉을 구하려면 부서 아이디가 DPT 아이디이기 때문에 그룹을 지을 때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바로 DPT 아이디를 기준으로 그룹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그룹 by DPT 아이디.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할 줄 알겠죠? 그죠?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게 이제 뭘 하는지 정도는 그래도 맥락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부서별 부서 아이디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룹을 지으면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쿼리 결과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보여지는 형태는 두 개의 쿼리 결과로 보여지긴 하지만 실제로 여기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홍길동 안에는 몇 개의 데이터가 지금 뭉쳐져 있는 형태다? 바로 두 개의 데이터가 뭉쳐져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홍길동과 홍길순이 뭉쳐져 있는 거죠. 왜? 홍길동도 DPT 아이디가 1번, 홍길순도 DPT 아이디가 1번이다 보니까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거고 그 중에 랜덤하게 아무거나 그냥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을 짓게 되면 일단 부서별로 각각 뭉쳐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고 연봉자를 이제 구해야 되니까 최고 연봉자는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부서명인데 지금 부서명을 아직 조인을 안 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죠? 조인을 안 했기 때문에 부서명을 못 구해요. 그 다음에 사원명과 입사일은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연봉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러면 여기다가 DPT ID 뭐 이런 식으로 써서 2점 DPT ID 써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는 거예요? 얘는 일단 부서 번호라 쓸 거예요. 왜냐면 부서명을 아직 못 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점 그 다음에 뭐예요? 네임 네임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사원명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2점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입사일 구해야 되니까 레지데이트 입사일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연봉을 구할 거면 여러분들 여기서 뭐 하면 되죠? 맥스 쓰면 되는 거죠. 맥스 그 다음에 연봉이 셀러리니까 여기다가 셀러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2점 셀러리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as 그 다음에 얘는 최고 연봉 뭐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나오죠. 잘 나오죠? 그죠? 잘 나옵니다. 자,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하긴 했는데 홍길동이 최고 연봉자인가요?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 이제 EMP 테이블 까보면 아까 우리가 EMP select from EMP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자, 지금 보면 최고 연봉자는 홍길순이에요. 그래서 제가 착각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수업하면서 설명드렸던 게 여러분들이 맥스를 해가지고 요렇게 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원명까지 같이 조인을 하긴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최고 연봉을 가져오는데 최고 연봉은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예요? 홍길동이 홍길동. 근데 홍길동이 최고 연봉자가 아니잖아요. 이거 랜덤하게 나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통해서 정확하게 홍길동은 걸러내고 홍길순만 최고 연봉 홍길순이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줘야 돼요. 세팅을.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하고 나서 강사는 뭐 할 거냐면 아까 여러분들한테 뭐 했냐면 이 6천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6천만원, 4천만원, 만원이라는 걸 표현을 해달라라고 강사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그때 뭘 쓰면 되냐면 포맷이라는 걸 쓰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포맷이라는 걸 못 쓰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인터넷에 포맷 함수, 뭐 사용법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 거야. 포맷 함수. 그러면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 보면 포맷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현저의 연도수가 많이 사라졌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AI 등장 이후로 이게 블로그에 글 쓰는 게 대폭 감소됐어요. 왜?
굳이 안 써도 AI가 너무 정리를 잘해주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리한 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그 정리한 것만큼 머릿속에 기억이 남기 때문에 이제 도움이 되긴 하지만 현저하게 많이 줄은 걸 볼 수가 있고, 여전히 실제 이제 좀 더 레벨이 있는 개발자들도 구글에 남아있는, 왜냐면 구글에는 전 세계 개발자들이 막 써가지고 뭐 내용들을 모아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에러나 그런 것들을 발생했을 때 그 에러를 AI한테 물어봐도 AI가 해결을 못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여전히 검색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단순하게 포맷 함수나 뭐 그런 것들을 모르겠다. 그러면 AI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AI를 여러분들이 검색 도구로만 사용하면 좀 아까울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검색 도구로 사용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강사 같은 경우는 AI 어시스턴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니카라는 걸 쓰는데, 뭐 이거는 모든 그냥 AI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제를 해야지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좀 이제 AI를 하나만 쓴다 하면 뭐 챗GPT나 뭐 클로드, 뭐 제미나이 뭐 이런 거 골라가지고 쓰면 돼요. 원하는 거. 저는 이제 요 중에서 이제 많이 쓰는데, 이게 이런 걸 LLM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LLM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LLM마다 여러분들 이제 성향이 조금씩 달라요. 제가 많이 사용해봤을 때 GPT 같은 경우 문서 정리에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근데 개발할 때 코드라든지 그런 디테일 부분은 클로드가 좀 더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개발을 할 때는 클로드, 어떤 문서를 정리할 때는 GPT,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둘 중에 둘 다 쓰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GPT 같은 경우도 좀 레벨이 있는 버전 같은 경우는 뭐 질문 몇 개 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버전이 낮춰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20만 결제하면, 지금 보니까 챗GPT 같은 경우 $20더라고요. 하나로 따지면 27,000원이거든요. 그래서 27,000원 월 결제하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LLM을 진짜 뭐 수시로 쓰는 게 아니면 굳이 결제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그게 아니면 굳이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굳이 저처럼 뭐 이걸 써도 되고, 난 아니다. 그러면 그냥 뭐 여러분들 클로드나 GPT 뭐 둘 중에 하나, 제일 많이 학생들이 쓰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근데 보통 다 대부분 물어보면 GPT밖에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GPT 말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그런 것들 좀 많이 찾아보시면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클로드를 쓰는 건데, 뭘 써도 상관없어요.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 AI 어시스턴트 이 녀석이 좋은 게 뭐냐면, 이 개발자, 내 학문, 뉴스, 웹, 그거에 맞춰서 카테고리별로 얘가 검색하는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모델을 이제 쓰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건 GPT를 이용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뭐라고 물어보냐면, 여러분들이 AI한테 질문을 하실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프롬프트를 잘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롬프트를 형성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 AI가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그 설계 지침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AI도 그걸 학습하고 나서 그 학습한 걸 기반으로 여러분한테 좀 더 디테일한 결과물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해졌지만, 앞으로 먼 미래는 뭐가 더 중요해지냐면 기획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기획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설계할 것인지. 그래서 질문을 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어차피 우리가 포맷 함수 사용 방법을 물어볼 거기 때문에 뭐 프롬프트를 잘 형성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이제 뭐 MySQL은 MySQL, MariaDB는 MariaDB 상관없지만, 그럼 SQL에서 포맷을 이용해서 포맷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뭐 설명 이런 식으로만 써도 얘가 포맷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맷을 썼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날짜 값을 포맷을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뭐 이렇게 써도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근데 내가 지금 하려는 거는
그러니까 뭐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이라는 거 완성을 시키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포맷 함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어봤어도 여러분들의 질문이 추상적이면 얘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디테일하게 답변을 못 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맷 함수 한번 물어봤으면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 포맷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4천만원, 예를 들어서 4천만원 만원이라는 문장을 어떻게 완성시킬 수 있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자, 그러면 질문하면 여기서 이제 얘가 뭐 포맷을 이용하면 뭐 이런 거 쓰라, 뭐 이렇게 써라, 또는 컨캣 함수를 써라,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저는 참고로 지금 컨캣이라는 걸 쓸 거거든요. 컨캣. 컨캣이라는 걸 써가지고 이제 요 문장을 합칠 건데, 왜냐면 지난번에 수업을 하면서 컨캣이라는 걸 알려드렸고, 컨캣은 문장과 문장을 더하는 게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더해가지고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써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뭘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결과만 4천만원, 5천만원 그런 식으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이렇게 알려줬으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써보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컨캣 쓴다고 하잖아요. 컨캣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맥스 샐러리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자, 여기서가 필요한 게 뭐예요? 포맷 써야 된다. 포맷. 포맷이라는 걸 일단 쓴 다음에 헷갈리면 여러분들 요거 함수기 때문에 쓰고 소괄호를 반드시 꼭 쓰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뭐라고 쓴다? 만원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만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0 뭐 이런 식으로 샵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거 굳이 필요 없고 그냥 0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만 넣어주면 실행했을 때 자 6천만원 나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AI가 알려주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려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문법에 대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면 당연히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려 해도 작업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 가끔 보면 어그로 끝나고 요즘 개발할 때 코딩 배우지 마세요. 뭐 코딩 배워가지고 뭐 시간 낭비합니까? AI한테 물어보면 개발 다 해주는데. 자, 여러분들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실제로 코딩 모르는 사람한테 구해달라 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하지만 다 꼬여버립니다. 제대로 된 로직이 완성이 안 돼요. 비즈니스 로직이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유튜브 들어가서 굉장히 코딩 뭐 AI 발전돼가지고 코딩 배우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정말입니까? 그거 그냥 어그로 핑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공부하시면 된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꾸준히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고 연봉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구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들은 것처럼 우리가 원한 건 아니잖아요. 원하는 이제 형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줘야 되는 거는 일단 만원 나왔으면 레지데이트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레지데이트는 강사가 아까 데이트 포맷이라는 걸 써보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데이트 포맷을 이용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트 포맷을 이용해서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날짜 형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얘가 좀 더 디테일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요런 형태로 만들어줘,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 라고 하는 거죠. 네, 방법을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뭐 지금은 진짜 간단한 것들만 제가 요구를 해가지고 그 요구사항에 맞게끔 이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이 %y, %m, %t 요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날짜 형식이거든요. 날짜 형식. 근데 이것도 소문자냐 대문자냐에 따라서 조금씩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지금은 이렇게 알려주면 저기 보면 주요 형식 지정자라고 나오죠.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y가 대문자면 4자리 연도가 나오는 거고 소문자면 2자리 %m이 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시간도 뭐 내가 대문자 h냐 소문자 h냐에 따라서 달라요. 표현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SQL-D 문제 푸실 때도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데이트 포맷을 이용해서 뭐 날짜 형식을 어떻게 출력하겠냐. 그러면 그런 것들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한번 써보고 기록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y, m, %d 이런 형태로 출력을 해달라 했기 때문에 그냥 요거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뭘 쓰라? 데이트 포맷. 데이트 포맷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y, %m, %d 형태로 우리가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그죠? 그럼 이렇게만 해주면 얘가 어떻게? 아주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이 사이를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SQL 고득점 키트 프로그래머 쓰다 보면 요 형태로 출력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1단계로는 일단은 요렇게만 일단 저는 출력을 해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작업을 한 거다라고 보면 돼요.